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내년에 설립됩니다. 남북이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애플이 자사 최초의 중저가 모델인 아이폰 5C를 발표했습니다. 82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선보인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다음 달 1일 출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공세에 힘입어서 2000선 탈원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강광우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00선 고지를 밟았네요. 오늘 자세한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시리아 우려 완화 속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며 3개월여 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49% 오른 2003.8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이후 3개월여 만에 2000선 회복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 기대감과 중국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 순매수 속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폭이 줄어들며 약보합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늘리며 지수가 장 막판 2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외국인이 6,8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모두 3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가장 많이 올랐고 증권, 건설업 등이 강세를 보이는 등 대다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업황 회복 기대감에 1.20% 올랐고 기아차, 신한지주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네이버,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BNP 파리바가 주목하는 국내 증시 종목들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어떤 종목들입니까? 네, 최근 BNP 파리바가 주목할 만한 국내 종목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BNP 파리바는 지난 9일 아시아 전략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SK하이닉스, 오리온, SK텔레콤 등 6개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으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 넘어간 핀란드의 노키아와 달리 수직 통합된 사업 구조를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 한 제품이 실패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며 성장 전망을 밝게 봤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3가 갤럭시 S4의 판매 부진을 만회하며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NP 파리바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오늘 종가 대비 64.1%나 높은 23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BNP 파리바의 보고서에서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평가인데요. 최근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업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BNP 파리바는 현대 미포조선의 늘어난 수주에 주목했습니다. BNP 파리바에 따르면 현대 미포조선은 이미 연간 수주 목표치의 89%를 달성했으며 올해 전체적으로는 목표치를 25% 웃돈 40억 달러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외 현대차는 해외 판매 증가와 내년에 출시될 신차, 오리온의 경우 중국 시장의 성장, SK텔레콤은 LTE와 LTE-A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고배당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내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배당을 확대하기보다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종학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상장사 협의회가 63빌딩에서 개최한 상장회사 CFO 조찬 강연회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배당보다 이익이라며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배당은 단기 주가 상승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오늘 룬스타의 극동건설 인수와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 등을 예로 들며 고배당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올리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이 적자 상황 중에서도 1조 7,500억 원을 배당과 유상감자로 유출시켰고
론스타도 극동건설 인수 후 당기 순이익의 97%에 달하는 배당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 선진 경영 기법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많은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단기 성과를 지급하기보다는 연구 개발 등의 투자에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강광우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가 내년에 설립됩니다. 또 햇살론과 새희망 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도 통일됩니다. 금융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총괄기구를 만들 방침이며 재원은 자산관리공사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특수법인 성격으로 미소금융과 보증부, 처리대출, 채무조정 등 기존 서민금융 업무를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기구의 책임자는 관계부처 차관급이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지금처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남북이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5개월 만에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추석 전인 16일부터 준비가 되는 기업을 시작으로 시운전을 통해 재가동 절차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은 이날 회의에서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입주 기업들의 2013년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협의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자사 최초의 중저가 모델인 아이폰 5C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64비트 스마트폰인 아이폰 5S도 동시에 공개해 앞으로 프리미엄과 보급형 투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아이폰 5C는 통신사 2년 약정을 기준으로 16기가 모델이 $99, 32기가 모델이 $199로 정해졌습니다. 5C는 뒷면과 옆면을 강화 코팅 일체형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분홍색과 연두색, 푸른색 등 다양한 색깔로 출시됩니다. 프리미엄 제품인 아이폰 5S는 애플이 자체 설계한 64비트 CPU인 A7 칩을 탑재했습니다. 5S의 연산 속도는 기존 모델인 아이폰 5 대비 2배 이상으로 빨라졌으며 색상은 금색과 은색, 회색 등 3가지로 나옵니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운영체제인 iOS의 새 버전인 iOS 7을 9월 18일 공식 배포할 예정입니다. 82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선보인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다음 달 1일 출시됩니다.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 뒤 대출 심사 평가 점수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3천 가구를 최종 선발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우리은행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아야만 계약금을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 접수에 앞서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은행을 통해 사전 상담을 진행하며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상장 회사들은 상반기 영업이익 1,000원당 이자 비용으로 201원을 지출했으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 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 571개사의 상반기 이자 보상 배율은 4.97배로 작년 같은 기간 4.13배보다 20.3%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회사들의 실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기업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으로 영업이익만으로는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의 수는 작년 146개에서 올해 147개로 소폭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출시한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 싱크가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BBC에 따르면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실린더 청소기의 작동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달 29일 영국 고등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다이슨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청소기 방향을 갑자기 바꿔도 사용자를 따라다녀 코너에 부딪히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며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고의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션 싱크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고유한 연구 개발에서 개발된 것으로 다이슨의 특허 기술과 무관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다이슨의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STX 구조조정 작업이 이달 안에 대부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소식 서울경제신문 서민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그룹의 구조조정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간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요? 네,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압박으로 강덕수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STX그룹 구조조정은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 회장의 사태로 STX 계열사에 대한 채권단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그룹을 조선업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채권단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 STX그룹의 구조조정이 대부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채권단은 STX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시스템 통합업체 포스텍의 자율협약을 오는 24일 결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포스텍은 광 회장이 87.5%의 지분을 갖고 주 STX를 통해 그룹을 지배해온 핵심 계열사입니다. 채권단은 기존 포스텍 주주의 지분을 5대1로 무상 감자하고 657억 원을 출자 전환하는 대신 기존 지원금 300억 원에 더해 8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의 동의 절차가 끝나고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오는 11월께 감자와 출자 전환이 이뤄지는데요. 광 회장의 지분율은 87.5%에서 2.7%로 줄어들고 채권단이 52%의 지분율로 대주주가 됩니다. 광 회장이 물러난 STX 조선해양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100대1 감자와 7천억 원 출자 전환이 이뤄지는데요. 감자와 출자 전환으로 광 회장이 포스텍과 주 STX를 통해 STX 조선해양을 지배했던 고리는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STX 조선해양과 사업상 밀접한 STX 중공업, STX 엔진에 대해서도 이달 내 강 회장이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조조정이 가장 지체되고 있는 주 STX는 1,300억 원의 채권을 가진 비협약 채권자에 대한 설득에 나서도록 채권단이 회사 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STX그룹의 구조조정에도 역시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한때 성공적인 해외 진출 모델이었던 STX 다렌이 이 강 회장의 몰락과 함께 비극에 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동북부 라오닝성의 항구 도시 다렌의 작은 섬마을인 창싱다오는 STX 다렌의 도시나 다름없는데요. 한중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STX 다렌이 강덕수 회장의 침몰과 함께 비극의 운명을 맞이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로 STX그룹 구조조정의 마지막 퍼즐인 STX 다렌의 처리 문제를 놓고 중국 정부와 우리 채권단 간에 운명을 건 줄다리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주 STX와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과 중국의 다렌 시정부, 공상은행 등 중국계 대표로 구성된 협상단이 이달 서울에서 STX 다렌 처리 문제를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강덕수 회장 사태를 이끌어낸 채권단은 현재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 다렌 문제 처리에 나선 상황인데요. 채권단은 자율협약을 맺은 STX 계열사 위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STX 다렌에 대해서는 청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X 조선과 중공업 엔진 등 국내 계열사 정상화를 위해서만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퍼부은 돈을 모두 떼이고 중국의 조선소 하나를 바쳤다는 비판을 듣더라도 이참에 털고 가겠다는 것이 채권단의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STX 달인이 무너질 경우에 이 고용된 인력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 한인 사회까지도 분명한 피해가 있을 텐데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STX 다렌에서 고용한 현지 중국인 인력은 2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창신다오 지역 전체를 STX 다렌이 그동안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STX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국내 협력업체만 해도 400여 개에 달합니다. 다렌에 있는 한국 교민 2만여 명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STX 다렌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즉, STX 다렌이 무너지면 칭싱다오 지역 경제는 물론 다렌 한인 사회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미 1차 한국 협력업체들은 지난 3월 말 조선소가 중단된 후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이 넘는 납품 대금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부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채권단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네, 물론 우리 채권단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단은 이미 STX 조선과 중공업 엔진 등 국내 계열사를 살리는 데에만 3조 원이 넘는 돈을 써야 합니다. 해외 조선소까지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현재 STX 조선을 비롯한 계열사들은 STX 다렌이 중국과 한국계 은행에서 빌린 돈 1조 8천억 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고 있는데요. 채권단은 STX 계열사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최악의 경우 지급 보증이 실현되더라도 이를 털고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지난 7월 STX 조선 실사 결과에서도 1조 8천억 원 중 일부 금액을 손실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실제 지급 보증이 실현되면 채권단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측 역시 국내 채권단의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STX 다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국내 은행들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급 보증 해소를 요구하는 우리 채권단과 달리 STX 다렌 정상화를 위해 한국 은행들도 고통 분담에 나서라는 겁니다. 채권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강 회장 사태로 그룹 구조조정의 1라운드가 끝난 만큼 잠복해 있던 다렌 문제가 급부상할 것이라면서 STX 다렌에서 발을 빼려는 우리 채권단과 이를 막으려는 중국 측 간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서민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합니다. LG전자는 시행사인 IK산업개발과 에너지 절약형 그린 아파트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2016년 준공되는 부산 상하구 괴정동 1,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토탈 에너지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국내 아파트 단지에 토탈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솔루션은 시스템 에어컨, 태양광 모듈, LED 조명, 지열 활용 냉난방 시스템과 이를 제어하는 빌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CJ 홈쇼핑의 자회사 패션 브랜드인 고소영이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에 입점했습니다. CJ 홈쇼핑은 배우 고소영의 패션 브랜드 고소영이 12일부터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분더숍에서 가을 겨울 신상품 340점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션 브랜드인 고소영은 3월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센텀시티점 분더숍은 발렌시아가, 드리스 반노튼 등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명품들을 소개하는 매장입니다. 배우 고소영은 지난해부터 CJ 홈쇼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한국금융기관 최초로 슬로바키아에 지점을 개설했습니다. 산은은 10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시에서 슬로바키아 주요 인사,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식을 열었습니다. 산은은 브라티슬라바 지점 개설을 계기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DB 금융그룹 홍기택 회장은 산은은 슬로바키아의 경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찬원에 축적된 금융 노하우를 동유럽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